분노예요, 분노. 예? 그래서 저는 사랑하게 망할 줄 알았어요. 이 부산 락배에 대한 얘기를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이거 꺼주세요. 좋은데요. 꺼주세요. 사랑하리가 좋아지게 된 계기도 이거를 얘기하면 정말 오늘 준비해 놓으신 질문이 다 끝날 수 있어요. 방구석 리스너와 함께하는 음악산업 인터뷰 머니코드, 전 호스트를 맡은 음악 유튜버 우키팝입니다. 에이, 김학삼입니다. 오늘이 사실상 호스트로 첫 데뷔시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TV나 앨범으로만 들었던 그런 아티스트를 실제로 뵐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떨리고 설렙니다. 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모실 게스트분 진짜 레전드예요. 자, 그럼 긴 말 않고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홍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늑하네요. 예. 여기 사실 밖에 문 열고 나가면 굉장히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이게 뭔가 좋네요. 예. 저희가 다 홍기님 목소리를 실제 들으니까 울렁임이 있어요. 약간 저기다 학창 시절을 저희 추억 속에 있으시거든요. 아, 계속 제 뇌 안에 얼굴이 박혀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뵙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또 진짜요? 영광이고 아닙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2023년이 공연으로 시작해서 공연으로 끝이 난 해였고 네. 4월 중순까지 계속 또 아시아 투어가 있어가지고 바쁘신 와중에 네, 좋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이따 차차 나누기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머니코드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K-락 발라드입니다. 네. 그래서 FT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데뷔 이야기로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 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과거로 돌아가는구나. 네. 이야. 홍기님의 프로필을 새롭게 한번 다시 써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2007년 일단 정규 앨범 얘기를 해야죠. Cheerful Sensibility 앨범으로 데뷔를 하셨고 사랑, 아리, 천둥, 남주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 그냥 대한민국 그 시절을 산 사람이라면 다 아는 명곡이 든 앨범인데 제가 조금 이제 해설을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 요즘이 이때가 대중음악 과도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06년이 뭐 버즈, SG 워너비, MC 더 맥스 맞아요. 이런 락 발라드 참 좋은 앨범 많이 나왔던 시대기도 하면서 2007년은 빅뱅의 거짓말, 맞아요. 소시의 다시 만난 세계, 원더걸스의 텔미가 나온 아이돌 전성시대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일단 룩사님께서 이때를 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저도 이때 가장 많이 대중음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억 안에 FT 아일랜드가 또 무조건. 강하게 박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짝사랑했던 여하구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분의 이상형이 이홍기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열등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질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홍기님에 대한 질투가 제가 강하게 좀 있었죠. 많은 질타를 받았었어요. 네, 마음을 훔친 채로. 네. 난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가끔 진짜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20대 초반 술집을 가면 뭐 이용기 씨 아니냐고 하실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용기 씨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퉈서 헤어졌다라든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인기 참 정말 많으셨던,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홍기님이 기억하실 때 당시 FT 아일랜드의 인기 어떻게 체감하시는지. 정말 많았죠. 가장 큰 거라고 하면 옛날에 아시아송 페스티벌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신인상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아이돌은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예요. 제일 큰 경기장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만약에 객석이 2만석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동방신기 형님들의 응원 도구가 빨간색 풍선이었고 그런 거 있었죠. 카시오페아. 슈퍼주니어가 파란색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독특하게 노란색 깃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기억납니다. 깃발 부대라고 불렀었어요. 깃발 부대. 네. 근데 동방신기 카시오페아 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큰 곳에 요만큼이 있다. 그럼 그 옆에 또 엘프가 있고. 근데 여기가 검해요. 왜냐면 저희는 라이트가 없으니까. 깃발이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정말로 거기를 저희가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신인인. 그리고 저희가 숙소를 1년에 한 2-3번 바꿀 정도로 못 나갔어요. 그러면 좋으면서도 조금 내 사생활과 너무 가까우니까 또 그것도 너무 싫었을 것 네, 많이 혼냈어요. 정말 많이 혼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그게 홍기님의 또 매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음악 얘기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홍기님이 FT 아일랜드로 데뷔를 하시면서 90년대부터 이어져오던 어떤 락 발라드의 계보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을 제가 당시에 받았어요. 어떤 창법적인 거라던가
그 애절한 가사, 그런 특유의 감수성 같은 게 다시 부활했었고 이후에 그런 음악들이 더 좀 폭발적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홍기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K 락 발라드의 공식 문법, 흥행 요소 이런 게 있다면 근데 그건 아직까지도인 것 같아요. 사실상. 사실 락 발라드라는 장르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락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굳이 그걸 락 발라드라는 발라드라는 장르를 걸 맞아요. 무조건 기타의 리프가 좀 멋있어야 되고 기타의 리프가 멋있어야 된다. 그리고 솔로가 있어야 되고 솔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후렴은 남자들이 들었을 때 따라하고 싶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라인이 있어야 돼요. 네. 남자들이 도전해보고 싶다. 그거 아니 아까 룩삼님이 노래방 얘기 저희 사석에서 얘기했을 때 그 1절 그 얘기 해주세요. 노래방. 네. 저는 노래방 가면은 보통 힙합 곡을 예약했는데 그중 10명 중에 제가 1명이었고 9명은 여기서 말하는 락 발라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FT 아일랜드라는 아티스트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1절을 듣고 멜로디가 확 꽂혀서 2절에 참지 못하고 마이크를 뺐어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제가 불렀어요. 내가 모르던 노래였는데. 약간 이게 들으니까 확실히 맞아요. 공감이 되네요. 지금도 사실 노래방 가면 차트에 있는 노래들을 보면 같은 공식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사람들에게 많은 대중분들에게 좋은 음악인 거죠. 내가 그러네요. 한 번 들었을 때 확 와야 되니까. 네. 근데 예전과 좀 달라졌다면 좀 요즘에 나오는 뭔가 좀 핫한 발라드들은 직설적인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이게 하는 표현이 좀 많은 것 같고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는 시대다 보니까 예전에는 뭔가 은유적으로 좀 돌려서 천둥 같은 경우도 괜히 하늘에다 얘기하잖아. 맞아요. 네. 나의 슬픔은 저 하늘에다 얘기하고 있다. 되게 소설 같잖아요, 진짜.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뮤직비디오가 그 드라마타이즈가 많았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아리라는 노래를 부를 때 10대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애절함이 어디서 나온 건지가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분노예요, 분노. 분노. 분노요? 아 이게 분노예요. 분노의 감정이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어떻게 저는 아리라는 단어를 이때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저희가 궁금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이 나왔어요. 아리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랑아리 나오고 나서 방송에서 아리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정말 녹음실에서 3일을 짱 박혀 있었어요. 못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첫날에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다시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부르지? 내가 지금 무슨 느낌으로 부르는 거지가 이틀째. 그래서 이틀째 때 제가 저희 회사 대표님한테 SOS를 쳤어. 나 못하겠다고.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파이팅이 넘쳤고 첫날에는. 둘째 날에는 허무함과 이런 정체성 혼란이 오고 3일째가 분노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토크백을 뭐라 해도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 그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그대로 불어보자 했던 게 사랑아리. 그래서 그 리얼함이 나온 거군요. 근데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너무 좋대. 왜냐면 터프하잖아요. 리얼이니까. 네. 진짜 감정이 섞였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이러면 되게 터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아리 망할 줄 알았어. 실제로? 그 완성본을 듣고도? 내가 힘들었다고 막 생각이 안 하는 거야 나는. 막 듣기도 싫고 막 인트로 디디 나오자마자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마 이따가 뭔가 얘기를 하면서 나올 것 같은데 네. 뭐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밴드형 아이돌 얘기를 볼 건데. 밴드형 아이돌. FT 아일랜드라고 하면 이제 밴드지만 아이돌이었고 또 아이돌이지만 밴드였기 때문에 당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돌 밴드와 인디 밴드는 좀 이 결성 과정에서부터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인디 밴드를 보면은 주로 뭐 학창 시절 때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결성이 된다면 아이돌 밴드라면 기획사 주도 아래 이제 기획돼서 이렇게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디션을 통해서. 그 홍기님께서 이제 연기를 하시다가 음악 쪽으로 이제 넘어가셨을 때 밴드를 하고 싶으셔서 FNC를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은 FNC에 가니까 우리 한번 밴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멤버분들을 붙여주신 건지 그래서 좀 결성 일화가 궁금합니다. 전자예요, 전자. 왜냐면 저는 아역 배우 생활을 하다가 질풍노도의 시기 때 정말 친구들이랑 거의 한 360일을 노래방을 갔어요. 제가 어린이 드라마를 또 하나 찍다가 국장님이랑 저희 배우들이랑 같이 이제 치킨집에서 회식을 하다가 노래방을 갔는데 국장님이 제 노래를 들으시고 엔딩 씬을 노래하는 씬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너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여러
엔터에서 연락이 온 건데 그 중에 하나가 FNC였던 거죠. 네. 그쪽에서 얘기했던 건 저희한테 밴드를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밴드 보컬로 오디션을 봐줄 수 있겠냐. 먼저 들어와 있던 이제 미나리나 막내들은 원래 악기를 치던 애들이었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처음 이제 타 멤버분들도 이렇게 모였을 때 보컬 하고 싶어서 어떤 보컬 경쟁이 있었다 막 이런 네, 거 있긴 봤는데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보컬이 없었으니까 몇 개월 동안. 아 그러니까 겸업으로 뭐 기타 할 줄 하면서 알았던 보컬- 거죠. 아 악기는 계속 걔네는 하고 있었지만 아. 그래도 내가 보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경쟁은 있었다. 그게 있었다. 실제로. 저는 경쟁 안 했어요. 지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홍기님이 너무- 오고 정리가 된 거죠. 아, 저- 맞네요. 네. 정리가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럼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밴드와 아이돌의 정체성이 약간 충돌된 지점은 없었는지? 전 데뷔 때부터 충돌했어요. 왜냐면 그 사랑하리라는 노래를 너무 힘들게 녹음을 했고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워낙 성대가 약한 어렸을 땐 더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두 곡 부르면 목이 그냥 가요. 근데 그게 어느덧 저는 그게 제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쉬어 있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내가 그리고 원했던 음악이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원래 또 평소에 MP3에 담아서 듣던 음악들은 투바스탱크랑 투바스탱크. 그 당시에 니켈백이랑 아, 애절하죠. 예. 그다음에 30 Seconds to Mars도 참 좋아했었고 링킨 파크 좋아했었고 링킨 파크. 그런 느낌을 좋아했었고 뭐 재진이 같은 경우는 레드 핫 칠리 페이퍼스 좋아했었고 자기는 플리가 너무 좋다고 플리. 이런 걸 꿈꿨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리 하고 나서 정체성이 그때부터 사실 조금 이렇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음악이 이게 맞나 이런. 근데 더군다나 이제 많은 질타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 게 이제 FT 아일랜드는 어쨌든 밴드고 또 밴드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좀 유심히 봤던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생긴 논란이 이제 핸드싱크 논란이 있었잖아요. 연주를 할 줄 아시고 연주력이 있는 분들인데 어쨌든 당시 뭐 그 지상파 음악 방송의 여건상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서포트 해주는 건 아니었고. 음악 방송에서 라이브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뭐 스케치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많은 가수들이 나오는 음악 방송에서는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그런 것도 너무 많은 팀들이 대기 중인데 저희 밴드들은 악기를 또 따로 하나하나 음악 체크를 해야 되는데 세팅 시간 여건상. 안 돼요, 안 돼요. 드럼도 드럼 있잖아요. 네. 그 세트 드럼도 스텝 두 분이서 그냥 통째로 그 상태에 고정돼 있는 거 들고 갖다 놔요. 떠놓는 거군요. 할 수가 없었네요. 그냥 불가능했네요. 제일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 핸드싱크부터 자작곡이 없네 막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욕을 많이 먹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막 인터뷰도 그렇게 했어요. 왜 밴드는 꼭 자작곡을 해야 하나요? 우리한테 어울리는 노래를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줬을 때 내가 그걸 내 노래니까 내가 더 잘 소화하면 우리 노래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아직도 변치는 않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뭔가 실현과 표현이 같이 된다면 더 좋은 거지만 근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자작곡 수 늘리기 그리고 라이브를 많이 하기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사랑 많이 부딪혔어요. 회사에서 그런 풍의 계속 음악을 줬을 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지금 놀란 게 홍기님께서 당시 곡을 받아서 부른다 이거 되게 거부감 되게 심하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떤 곡을 어떤 곡이 그게 중요한 거네요. 우리들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과 우리와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미성년자 때부터 그렇게 굉장히 농도 짙은 그런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를 부르는 게 저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음악적으로 정체성에 문제가 좀 있을 때였으니까 미나미 시네우로 다시 드라마 복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랜만에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던 거죠. 사실 내 길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멤버들이 되게 서운했죠. 네, 나 그냥 연기해야겠다 막 이랬으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음악이 더 좋아요. 음악이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언제 그럼 그 계기가 됐어요? 다시 좀 마음이 떠나셨다가 연기보단 난 진짜 음악 이 길로 가야겠다 확신 드셨던 때가. 그리고 나서 계속 드라마를 몇 편을 더 찍었거든요. 물론 좋았지만 음악 할 때만큼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의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공연을 너무 하고 싶고 그 무대 위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뭔가 저는 라이브감이 너무 좋아요. 뭘 하든. 그래서 저는 공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미디어에서 하는 연기보단 무대 위에서 하는 연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뮤지컬 활동도 준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무대라는 걸 한번 서보고 싶은 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궁금해요. 내 음악으로 이렇게 막 관객분들 그 많은 분들이 막 환호를 보내줬을 때 중독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거죠. 중독이란 거죠. 예. 그 환호, 예. 맞아요. 환호. 같이 교감, 교감. 이런 거에 중독이 돼버릴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거만해져요. 항상 그걸 본인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응원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만해집니다. 날아갑니다. 날아간다. 정말 좋은 새깁시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저 무대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네, 새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일본 유학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시기가 현재 FT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를 설명하자면 사랑아리로 인기의 정점을 찍었던 2008년에 FT 아일랜드가 돌연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하하하. 또 언어도 안 통하는 데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그 시절로 한번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너무 싫어. 자, 국내에서 정말 최절정의 인기 한창 잘 나가셨을 때 돌연 일본 시장 개척에 나선 이유 궁금합니다. 저희 FNC가 설립됐을 때 네. FNC 재팬이 같이 설립이 거의 같이 동시에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쪽을 담당하는 대표님과 한국 쪽을 담당하는 대표님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FT 아일랜드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엔 FT 아일랜드가 한국에서 먼저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조금 앞당겨졌던 것 같고 근데 왜 하필 제일 인기 많을 때 가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선택이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냐면 그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저희 멤버들이 악기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별 도움은 안 됐어요. 진짜. 아, 보컬리스트의 서름이 느껴지네요. 조금 괴로우시겠지만 그때 시절로 한 번 더 돌아가서 그때 일본 락 인기 또 대단했단 말이죠. 뭐 엘르가든, 예, 도쿄지엔 이런 이름만 들어도 추억이 나는 그 좋은 밴드들이 많았던 시절인데 당시에 이용기가 그 시장을 봤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회상해 주신다면 규모가 대박이었어요. 아, 컸어요? 지금도 대박이지만 네. 노아라고 밴드 연습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체인점의 브랜드예요. 그게 어느 지역이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밴드들이 거부터가. 너무너무 연습할 곳이 많고 라이브 클럽 하우스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모든 시부야 뒷골목에는 힙합이 아니었어요. 다 밴드였어요. 아예 달랐네요. 하나죽고 뒤쪽 다 락이었어.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질감을 느끼셨어요? 지나가다가 보면은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겠더라. 약간 이모코는 못 가겠더라. 좀 이제 뭐 조심스럽지만 FT 아일랜드가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의 시각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선 제가 그때를 기억해 보자면 어떤 발라드 음악을 하는 이용기의 어떤 원맨 팀 이미지가 있었다면 일본에서는 제대로 된 밴드 대접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 행보들이 FT 아일랜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일본에 가니까 그냥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단계 올라간 건지가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의 그 맥락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본 대표님이 애초에 아이돌처럼 저희를 키울 생각이 없었어요. 아, 일본 쪽은 그리고 일본에는 그 아이돌 밴드라고 해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밴드 베이스가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길거리 연주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관객이 한 30명? 그냥 술펍 같은 데에서 근데 거기에 되게 웃긴 게 일본 그런 펍에도 밴드 공연이 한 6, 7팀이 있어요. 대기실이 저기 하얀색 모니터 라인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좁아요. 그쵸. 근데 이 길이에 그 팀들 다 대기하고 있어요. 아, 다 스미마세. 6팀 응. 이렇게. 그래서 다 대기하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계속 밟았어요. 또 이것도 궁금했던 게 아이돌 밴드 되게 많잖아요, 일본에. 그죠. 근데 그들도 한국에서처럼 막 선입견을 갖고 봐요, 일본 분들도? 아니에요. 음악적으로 그들의 또 포지션을 인정해줘요? 있어요. 무조건 인정해주고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의 그 범위가 너무 커요. 베이비메탈 처음 나왔을 때도 뭐? 다 이렇게 봤어. 뭐야? 뭔가 완전 헤비메탈인데 여자애들 셋이 이렇게 딱 나오더니 다 이러고 사랑해. 뒤에서는 와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팍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죠. 너무 문화적 충격이었지만 그 사운드가 지금 외국에서도 되게 엄청 인정하잖아요, 장난 베이비메탈은.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대우해주고 음악적으로 인정해주니까 그런 시도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무조건. 예. 뭐 워낙 유명한 아이미용도 그렇고 아이명. 아이명. 그 오토나 브루스 부른 애들도 있어요. 아타시가 아! 고 그래도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코첼라 나오잖아요 올해. 그리고 저도 룩삼님께서 이제 되게 굉장히 인기 스트리머신데 또 요즘 그 음감회, 음악 월드컵 이런 걸로 되게 요즘 인기 많으신데 J-팝, J-락 쪽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J-팝 반응이 요즘에 엄청 좋더라고요. 야, 그 감성이 요즘 MZ랑 잘 맞는 것 같아. 네, 진짜로. 네. 뭔가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나만의 그런 색깔? 스타일? 따라할 수가 없는 느낌. 평범한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보면 기타 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어찌 보면 되게 옛날 톤도 쓸 때가 있고 재밌다. 진짜 음악은 너무 재밌다. 아니, 팬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요. 홍기님이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는 뜻이고 아, 그 이번에 말은. 또 저희 멤버들이랑 저희랑 같이 곡 쓰는 송캠을 저희끼리 했거든요. 네. 일주일 정도. 재진이가 그랬나? 저희 베이스 네. 앞에 A를 형 J-팝 스타일로 가면 어때? 막 이래갖고 뭐 앞에는 막 약간 J-팝처럼 말 많이 막 따다다다 김이네 뭐 어쩌고 막 하다가 후에 한번 갑자기 약간 팝적으로 툭 이렇게 던지고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 너무 좋은데요. 그래 더 음악에 대한 사랑이 막 느껴져요. 네. 예, 요즘에 진심이 많이 더 느껴져요.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네. 더 음악을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음악이 뒤떨어진 시대가 될지언정 저는 그게 중요치 않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냥 이 시대에 이런 게 유행이면 내가 좋아하는 라인을 여기에 같이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전 제이랑 요즘에 찾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일본 활동은 밴드 커리어에 어떤 역할을 했나. 지금까지 일본 활동은 사실 FT 아일랜드 그 자체예요. 저희는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FT 아일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를 2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랑아리를 사랑하게 된 이유도 포함이에요.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약간 스시 같은 거는 제가 스시를 안 좋아해요. 근데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가끔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그래서 하나씩 먹을 거야. 네. 저도 한번 시도해보죠. 왜 이러냐?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서 FT 아일랜드 활동 얘기를 했는데 여러 우여곡절과 억가에도 불구하고 멋진 커리어를 쌓으신 건 실력이 또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는 명창인데요. 이쯤에서 영상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창. 아, 엄청 화제가 됐던 또 무대였죠. 되게 어려운 곡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보기에는 진짜 약간 쉽게 부른다고까지 느껴지거든요. 아니에요. 이 노래 진짜 힘들어요. 노래도 기본적으로 좀 높고 그 이매진 드래곤이랑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편곡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내고 싶었어요, 소리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 노래 부르는 것보다 힘을 한 2배 이상 더 쓴 것 같아요. 실제로는 네. 듣기로만 쉬워 보였던 거네요. 사실 이거를 섭외받은 게 거의 한 8개월 전에 섭외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매진 드래곤이 못 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노래를 해야 하는 밴드를 찾았는데 이 FT 아일랜드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밖에 연락을 안 했대요. 네, 뭘 아시는 거죠. 그래갖고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이거는 들어오자마자 제가 저는 무조건 할게요. 개런티가 얼마가 될 걸 할게요. 그랬는데 개런티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이쯤에서 네. 영상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오늘 또 들을 수 있... 부산 락배구나 이거. 부산 락배에서 브로큰 라이브. 이요. 저는 이제 음악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거든요. 반응 진짜 좋았고 그래서 이 부산 락배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쭈고 싶어요. 굳이 서드 스테이지를 골라서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용기라는 이름 또 체급 FT 아일랜드가 해왔던 거 다 하면은 뭐 메인 스테이지 충분히 서실 수 있는데 왜 일단 굳이 서드를 골라서 가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섭외를 받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메인 스테이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자꾸 막 얘기가 막 바뀌길래 저는 그냥 사실 짜증나서 얘기했죠 회사에. 나 그럼 서드 갈게요. 그럼 반항심이었나요, 그거는? 반항심이 아니라 부산 학교 올해도 가야 되는데 관계자분들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우릴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래 괜찮아. 나 그냥 형 서드 보내줘 회사에. 서드 보내주고 내가 그 다음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걱정을 했죠. 아니 왜 굳이 거길 가냐. 굳이니까 가는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메인 세컨이 붙어있고 네. 서드가 조금 걸어가야 됐어요. 한 5분 정도. 이 걸어서 5분 정도면 좀 멀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됐네. 샌리를 그냥 박살내는 것만 갖고 갔어요. 약간 메인스테이저의 대결. 있어, 너무 멋있다. 어. 분위기 너무 좋은데? 5분이나 걸린데 괜찮아. 거기까지 소리 들릴 거니까.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있구나. 네. 정말 너무 자신 있었어요. 어. 페스티벌 관계자분 다 전화 주세요. 갈게요. 네, 그 페스티벌 박살내고 올 테니까 전화 주세요. 원하시는 취향대로 해드릴게요. 고기 장르가 너무 많거든요. 아모르 파티도 만약에. 그건 안 해요. 아모르 파티 빼고. 저희 트로트 관계자분은 연락 주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여정 끝에 도달한 홍기님의 비교적 최근 얘기로 한번 네.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마지막 키워드는 파라이돌 그리고 17주년입니다. 먼저 이제 무사히 일본 유학을 마치시고 2015년 5집 아이위를 발매하셨는데,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이 앨범이 이제 굉장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리스너 입장에서. 일단 멤버 모든 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를 맞아요. 했던 첫 번째 앨범이고, 하드록 장르로 딱 도전하신 신기했고, 당시 저도 떠올려 보면 변했다.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일단 빡센 연주부터 시작하잖아요. 옛날엔 감성적인 걸로 해서 홍기님 보컬로 해서 음악이 딱 포문이 시작됐다면, 맞아요. 이게 밴드 멤버들끼리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회사와의 그 합의도 돼야 될 거고, 음원이 나오기까지. 사실 이 앨범이 더 전에 나왔었어야 돼요. 전에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가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들의 음악을 저희들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우리도 행복할 것 같고, 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찾아갈 것 같아서 이제 우리 하고 싶은 네. 거 할 때가 됐다. 저희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20대 하고 싶었던 음악, 30대 하고 싶은 음악, 50대, 60대 뭐 이렇게 해서 10년 주기로 좀 하고 싶은 장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30대 지금 제일 강력한 음악과 진한 음악을 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기존 음악의 스타일과. 그래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팬들인데, 팬들이 음악 스타일의 변화가 생기고 반응들이 어떻게 와닿았는지 좀 바뀐 게 있었나요? 반응이 어땠나요? 이거를 얘기하면 정말 오늘 준비해 놓으신 질문이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럴 정도로 이게 뭔가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저희들의 고민이니까. 그게 음악적인 정체성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성과 매니아적인 음악을 할 거냐. 여기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시도를 했고, 이걸 잘 섞어보려고 했고, 뭐 1년에 우리가 원하는 음악과 대중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음악을 같이 내보는 것도 해봤고, 사실 지금 저희의 공연을 많이 와주시고 저희가 하는 음악을 지지해주시는 팬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근데 그 팬분들이 그렇다고 또 대중적인 음악을 하면 너무 싫어요. 야, 그건 진짜 고민이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늘 하죠. 그렇게 하는 음악도 내 음악이고 저렇게 하는 음악도 내 음악인데, 사실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음악을 많이 놨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랑아리가 좋아지게 된 계기도 어찌 보면 내가 이제 17주년이 됐는데도 음악을 건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음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고마움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5, 6년 만에 다시 콘서트에서 불러보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콘서트 매년 하지만 사랑아리와 옛날 노래들은 부르지 않았었어요. 이거를 모든 상황을 부정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되게 긍정적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좀 진짜 주제 넘는 말씀인데, 저는 홍기님께서 그냥 지금 하시고 싶은 음악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이제 음악 팬이다 보니까 여러 음악을 듣잖아요. 그럼 인터뷰 같은 거 저는 진짜 많이 봐요. 아티스트에. 많은 또 음악가들이 홍기님과 같은 고민을 하잖아요. 막 레전드 밴드들도 과거 인터뷰 보면은 다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들의 디스코그래피를 보면 다 그들의 음악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결과물이 이제 나오고 후대에 또 들어보면 홍기님 감성 앱스타일랜드 또 그 음악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드리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들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작년에 깨졌어요. 뭔가 좀 전투적으로 살긴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철이 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
우리가 더 하고 싶으면 우리가 뛰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더 들려드리고 그들이 우리 음악을 다시 듣고 싶으면 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생각해. 생각해보면 내가 어릴 때 다른 외부 작곡가가 우리를 위해서 써준 곡을 내가 내 노래로 부르는 게 왜 내 노래가 아니요라고 했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네. 바쁘게 하는 것이 결국 대답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정말 가장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질문을 단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데이식스, 루시 등 또 아이돌 밴드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아까 드렸고 K-팝이란 장르 안에서 이들의 역할 혹은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좀 독특한 포지션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너무 밝다고 보죠. 근데 이거는 좀 상황이 현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걸 리얼 사운드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공연이다. 네. 저는 근데 많이 했었거든요. 그 시상식에서도 라이브를 해주셨어요. 연차가 되니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멋지게 편곡을 해서 퍼포먼스를 했을 땐 그리고 아이돌 밴드를 하면 요즘 나오는 사실 댄스 아이돌 분들과 거의 동급의 비주얼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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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타 메고 악기 메고 보컬 친구가 노래를 으악 한다? 핏줄 빡 쓴다? 저 벌써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리고 생명력이 더 길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17년 차입니다. 18년째인데 깁니다. 생명력. 정말 좋은 장점이네요. 그쵸. 메탈리카 형님들은 아직도 건재하십니다. 네. 핏줄 진짜 빡서갖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아우트로 마지막입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근데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홍민님에게 락이란? 자, 어렸을 때 이 단어의 의미를 네. 찾으려고 네. 했었어요. 근데 락은 사실 그냥 락이더라고요. 락은 그냥 락이다. 네, 즐기면 되는 거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그게 사실 제 성격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제가 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락은 이용기예요. 네. 딱 정말 정리가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장르를 못해요. 와, 진짜 완벽했습니다. 마무리까지. 그냥 막 그래서 다른 거 못해요. 그냥 음악적인 락 막 이런 거보다 그냥 자유를 갈망하고 내가 네. 하고 싶어 했던 게 락이고. 네. FT 아일랜드가 항상 생각하는 저희들의 음악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신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주제의 음악을 나이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 하고 싶은 음악이 다 다를 것 같다라고 한 이유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50대는 좀 더 무덤덤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또 모르죠. 러프하게 네.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하고. 하지만 아직까진 모든 세션이 좀 화려하게 가고 싶습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젊은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부탁해요, 이번 연도도. 끝으로 머니코드 출연하신 소감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캠핑장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주전부리도 먹으면서 편하게 FT 아일랜드의 스토리를 이렇게 풀 스토리를 이야기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뜻깊고요. 너무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올해 있을 FT 아일랜드의 여러 가지 공연들에 많은 티켓팅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방구석 리스너와 함께하는 음악산업 인터뷰 머니코드. 오늘은 18년차 베테랑 밴드맨 FT 아일랜드의 이홍기님과 함께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새로운 레전드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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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료 화면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 심지어 저 반짝이 옷 제 옷이에요. 이 반짝이 옷을 제가 공연 때 콘서트 때 되게 멋있게 입었거든요. 이제 기존 밴드 공연 때는 좀 입기 힘들 것 같은. 예. 입어요. 한모르 파티 아, 이거 꺼주세요. 좋은데요. 아, 꺼주세요. 아, 진짜.